한 예를 들어 9문제 정도 나오면 외곽은 한 문제가 나올까 말까입니다. 정말 9대 1도 안 될 거예요. 한 각의 이등분선이 등장하는 모든 문제 중에서 한 20문제 중에 한 문제가 외곽의 이등분선 정도 될 거라고. 그 대신 출제 비중은 떨어지나 출제가 아예 안 되는 요소는 아니고 외곽의 이등분선이 나오기만 했다면 여러분이 질질 쌉니다. 왜? 내각의 이등분선은 너무 기억이 잘 나는데 외곽의 이등분선은 뭐 대 뭐가 뭐 대 뭐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거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를 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봐봐. 보세요. 이게 원래 우리의 삼각형이야. 그지? 원래 삼각형이 있어서 ABC가 있다고 칠게요. 항상 어떤 식이냐면 한 점으로부터 다른 점까지의 요 길이 B는 각의 이등분선이 만난 이 점을 D라고 했을 때 이 각의 이등분선이 만난 이 점으로부터 나머지 두 점까지의 선분 길이의 B와 동일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A부터 B까지 C까지, D부터 B까지 C까지 이렇게 된다고. 근데 얘가 외곽이건 내각이건 상관이 없다고. 내각은 이렇게 생겼죠. 너가 ABC, 너가 D. 그럼 봐봐. 여전히 A부터 B까지 C까지의 선분 길이 B랑 D부터 B까지 C까지의 선분 길이 B가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각의 이등분선이 만나는 그 교점으로부터 나머지 두 점까지 거리 B와 또 다른 요 각의 이등분선이 출발한 그 점으로부터 나머지 두 점까지 거리 B가 늘 일치한다.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중선정리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은데 중선정리 모른다고 문제를 못 푸는 거는 아니니까 뭐 그냥 가볍게 내 머리에 용량이 좀 남는다 외워두셔도 나쁘진 않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정삼각형의 높이와 넓이 상식적으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밑줄 쳐놓고 정사면체 높이 정도까지도 기억을 해놓읍시다. 왜냐하면 입체도형이 삼각함수 활용 쪽에서는 수능엔 안 나와요. 모르겠어. 내려면 낼 수 있는데 안 내요. 이유는 모르겠어. 안 내요. 그냥 최근에 입체도형이 수능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근데 모의고사 기출을 포함을 해서 근데 내신에는 그렇다면 입체도형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당연히 나와요. 시험 범위가 적기 때문에 그리고 교과서에 존재하기 때문에 입체도형 같은 것들도 충분히 등장을 한다. 그럼 입체도형 문제 중에서 정사면체 같은 거 당연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사면체의 높이 같은 거는 여러분이 직접 증명할 게 아니라면 암기를 해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정사면체 높이는 3분의 루트 6a가 됩니다. 너의 부피까지는 암기하실 필요가 없는 이유는 밑면에다 높이 곱해서 3분의 1 곱하면 부피가 나와요. 그러니까 부피까지는 암기를 하지 말고 그러니까 수학에서 공식 중에서 여러분이 암기를 해야 되는 포인트는 정확히 뭐냐면 내가 아주 쉽게 증명이 될 것 같은 거는 암기를 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그때그때마다 내가 계산을 해서 찾으려면 좀 귀찮을 것 같아 싶은 거는 암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얘는 그런 요소입니다. 얘는 3분의 루트 6a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2번 써서 식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매번 하기는 좀 귀찮겠죠. 암기를 해주시고 현의 수직이 등분선 당연히 뭐 이런 성질을 갖고 있고 별거 없고 원주각 요 밑줄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밑줄 이거는 보통 아이들이 기억을 잘 못합니다.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그 현에 대한 원주각과 동일하다 기억나죠? 여기 표시되어 있는 두 각도가 동일하다. 각도의 동일성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경우가 가끔 있다. 그 다음에 원과 비례 있는데 얘는 알아두면 좋은데 중선 정리 같은 느낌이 알아두면 좋은데 꼭 알아야지만 풀 수 있도록 문제를 출제하지는 않아요. 이걸 반드시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는 중학교 때 풀고 넘어갔다고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는다. 그 다음에 접선과 할선 역시 마찬가지. 근데 요거 19번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 요게 별이 5개입니다. 얘는 진짜 개 잘 많이 나와요. 여러분이 나한테 선생님 그러면 삼각함수 활용이라는 단어 내서는 어떠한 유형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가요? 뭐가 제일 많이 나오나요?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 무조건 이걸 꼽아요. 조금만 생각이 있는 선생님이면 당연히 이걸 꼽을 수밖에 없어요. 작년도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 관련된 유형이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 7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연달아 수능까지 계속 출제가 됐어요. 굉장히 평가원에서 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 대한 상황을
중시한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성질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기본적인 성질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의 합이 항상 180도가 된다는 거. 근데 이게 단순하게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가 된다는 거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그것이 180도가 될 건데 그 이후에 어떠한 상황들이 발생하는지까지도 이해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너가 세타이고 너가 파이 빼기 세타야. 그럼 이쪽에서는 보통 어떠한 식으로 문제를 많이 풀어내냐면 이렇게 선분을 이어요. 변의 길이가 ABCD라고 할게. 그럼 봐봐. 각도의 합이 180도니까 가운데 있는 이 대각선은 편의상 x라고 한다면 항상 어떠한 성질이 성립하냐면 x제곱이라는 거는 제곱 마이너스 2배 AB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고, 이쪽을 가지고도 쓸 수 있죠. C제곱 D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라고 쓸 수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쓸 수 있거든? 그럼 나는 잘 봐봐. X라는 걸 내가 모르더라도 너랑 서로 같기 때문에 A, B, C, D를 알면 누구를 바로 구할 수 있냐면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어요. 왜? 얘가 뭐야?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죠.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죠? 각변환을 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식을 정리를 조금만 해주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넘어가서 정리를 해볼게요. 요게 이렇게 나와요.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 나누기 2 AB 빼기 CD 이렇게 나옵니다. 아, 플러스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이걸 암기할 필요 없고 그때그때 이제 갖다 대입해서 풀어낼 수가 있는데,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거는 코사인 세타라는 값을 내 변의 길이만 알아도 그냥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코사인 값 구하고 나면 여기다 대입하면 누구도 구할 수 있어? 요 변의 길이 x도 구할 수 있죠. 여러분이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이 변의 길이, 이 코사인 값 이런 것들을 구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구나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 이 요소 때문에 이 각도의 합이 180도가 된다는 게 이러한 방식으로 활용이 된다는 거죠. 그죠? 코사인 공식을 이용을 한다. 됐죠? 요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헤르네 공식의 증명이 있어요. 헤르네 공식의 증명, 여러분 이제 중간고사 때 공식이 한번 되었죠. 자, 증명이 한번 되었죠. 근데 헤르네 공식의 증명 역시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어느 학교에서 빈칸 채우기로 출제를 했어요. 이게 이제 교과서에 있습니다. 사실은 교과서에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헤르네 공식에 대한 증명을 빈칸에다가 채워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는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 옆에다가 뭐라고만 써놓으시냐면 헤르네 공식이라는 거는 여기 요것만 밑줄치세요. 코사인 법칙과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하여 구한다. 요것만 밑줄치세요. 코사인 법칙과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하여 구한다. 즉 헤르네 공식이라는 거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2분의 1 AB sin C라는 넓이 공식에서 sin C라는 부분을 루트 1 빼기 코사인 제곱 C로 바꾸고, 코사인 제곱 C에서의 코사인 C를 코사인 공식을 이용해서 세변의 길이로 바꾼 다음에 이거를 적당하게 신나게 계산을 해서 정리를 한 게 이거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죠? 굉장히 개 복잡하게 생겼고 암기하실 필요 전혀 1도 없다. 그냥 코사인 법칙 갖다가 그때그때 맞게 대입해서 한다. 여러분은 맨 마지막에 있는 맨 아랫줄 이 공식의 결론은 암기를 하셔야 된다. 왜? 이 공식의 결론 암기해야 되는 이유는 단순해. 여러분이 이거를 그때그때마다 직접 증명하기에는 굉장히 껄끄럽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공식의 결론인 루트 S, S 빼기 A, S 빼기 B, S 빼기 C가 넓이가 된다는 거를 암기를 해달라. 됐나요? 근데 이게 X가 2분의 2 플러스 C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 의미하는 게 뭐예요? 없어요. 의미는 없어요. 그냥 이거의 공통 요소라서 치환을 한 거예요. 식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됐습니다. 이제 요게 여러분이 삼각함수의 활용을 하기 위한 사전 지식들을 몇 가지를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개념 설명이 많다고 했죠.
암기하셔야 될 요소도 많습니다. 암기를 잘 해두면 또 생각보다 도형이 쉬워요. 자, 보세요. 이제 본격적인 삼각함수의 활용을 볼게요. 삼각함수의 활용 단어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인 공식, 두 번째, 코사인 공식, 세 번째, 삼각형의 넓이. 이렇게 삼각형의 넓이 밑에 새끼들이 붙어 있어요. 예를 들면 사각형의 넓이라든지 아니면 삼각형의 넓이를 내저번의 반지름과 관련해서 표현한 형태라든지 이런 식으로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유형이 더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은 뭐냐면 사인 공식, 코사인 공식을 이용해서 마지막에 풀어내기는 하는데 유형 자체는 좀 많이 독립적인 유형으로 존재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최단거리와 관련된 유형이 있어요. 최단거리. 뭐 여기 더해가지고 뭐 삼각형의 둘레의 뭐 길이가 최소가 된다든지, 아니면 입체도형에서 무슨 뭐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한 바퀴 둘러서 가는데 요 선분의 길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최단거리를 구해라라는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최단거리와 관련된 유형이 첫 번째로 있고, 두 번째는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하는 유형이 있어요. 얘도 역시 사인 공식, 코사인 공식을 이용을 해서 식을 정리하는 문제인데, 얘는 마지막에 뭐 AB의 선분기를 갖다든지 아니면 A제곱이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라든지, 그래서 그러므로 AB는 뭐 이등변 삼각형이라든지 뭐 직각삼각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그러한 유형이 있어요. 그 두 가지 유형은 수능에는 최근에 출제된 바가 없습니다. 모의고사에는 잘 안 나왔어요. 다만 내신에는 해마다 거의 반드시 등장하는 유형이고, 우리가 그래서 그 유형을 겨울방학 때는 사실 그렇게 심도 있게 안 봤습니다. 왜? 수능에는 안 나오니까. 하지만 지금에서는 조금 깊이 있게 다룰 겁니다. 왜? 내신에는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유형은 내신 때만 딱 한 다음에 영원히 머릿속에 지우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안 나와요, 수능에는. 모르겠어요. 내년 돼서 나오면 그때까지 다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거예요. 첫 번째, 사인 공식, 사인 법칙이라고 쓸까? 사인 법칙. 여러분이 이 도형과 관련된 공식들을, 법칙들을 이해를 할 때는 어떠한 관점으로 봤으면 좋겠냐면, 나는 이 법칙을 보통은 이제 사인 같은 경우에는 사인 A분의 A는 2R 이런 식으로 쓰죠. 그죠? 그래서 요 수식이 도대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각각의 어떠한 요소를 가지고 구성 잘 보셔야 돼요. 사인 법칙은 먼저 누구와 누구의 관계냐면 한 변과 너와 마주보는 대각과 마지막으로 외접원의 반지름과 관련된 얘기예요. 이 세 가지 요소의 관계에 대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널 이렇게 썼다고. sin A 분의 A 너가 이 R이 된다. 이렇게. 요게 이제 어떠한 외접원의 반지름이 일정하기만 하다면 sin A분의 A가 됐든 sin B분의 B가 됐든 sin C분의 C가 됐든 그들끼리는 서로 당연히 같겠죠. 그죠? 왜? 외접원의 지름인 2R이 일정할 테니까. 그래서 너는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했어요. sin B분의 B, sin C분의 C. 그러니까 결론 A 대 B 대 C는 sin A 대 sin B 대 sin C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선분 B와 sin 값의 B가 동일선상에 있다. 나는 sin B를 알면 선분 B를 알 수 있다는 얘기고, 선분 B를 알 수 있다는 건 사실은 뭘 구할 수 있다는 얘기냐면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아까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다시 사인 값을 구하는 것도 어렵진 않겠죠. 오락가락 왔다 갔다 잘 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부분들 서로 마주하는 관계죠. 마주보는 관계. 우리가 보통 도형이 약간 어렵게 느껴진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도대체 어떠한 공식을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서 풀지가 좀 애매해요. 도형은. 왜냐면 대놓고 잘 안 보이거든. 수투 같은 경우에는 어때? fx 여러분한테 준 다음에 무슨 뭐 극대값을 구해달래. 그럼 극대값 구하라고 했으면 난 어차피 미분할 거고, 미분한 다음에 0되는 점 찾고 걔를 갖다가 대입해서 극대를 구했을 거라고. 극대가 됐건 극소가 됐건. 그럼 그 값을 구하는 방식이라는 건 굉장히 뻔하단 말이야. fx 나왔으면 그냥 미분해서 쓸 거라고. 그럼 나는 주어진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그림에서
무슨 선분의 길이를 구해달래. 근데 그 선분의 길이를 구할 때 도대체 사인 공식을 써야 되는 건지 코사인 공식을 써야 되는 건지 넓이 공식을 써야 되는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 판단을 하는 가이드라인이 바로 뭐냐면 이러한 표현들입니다. 마주보는 관계가 나왔다. 외접원이 나왔다. 그럼 여러분은 사인 공식을 적용시킴이 마땅하다는 거지. 물론 가끔 벗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야, 씨발 마주보는 관계 줬는데 사실은 사인 공식 아니지롱 이렇게 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 비중은 적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야. 언어도 그렇잖아. 일반적인 형태가 있고 예외가 있죠. 그죠? 그래서 얘도 역시 예외가 존재하긴 하지만 대부분 어떠한 정형화된 형태로 풀린다. 두 번째. 그렇다면 코사인 법칙은 어때요? 뭐뭐뭐죠? 뭐뭐뭐? 코사인 법칙은 누구예요? 이거는 세 변과 그 다음에 하나의 각에 대한 얘기죠. 그죠? 요것만 알면 돼요. 세 변과 한 각만 알면 돼. 사실은 세 변과 하나의 코사인 값 알면 되죠. 그냥 각을 알면 코사인 값을 아니까. 그래서 그렇다는 거는 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가 되게 많이 등장해야 되냐면 변이 좀 많아야 돼요. 내가 공식의 형태가 이렇게 생겼지. 빼기 뭐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세 변을 알면 나는 남은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고 코사인 값이랑 이렇게 두 변을 알면 남은 미지수 하나를 해결할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요 식은 미지수가 총 4개 있는 식이에요. A, B, C, 코사인까지. 그죠? 그럼 4개 중에서 어느 3개만 알면 미지수가 1개밖에 안 남아요. 그 하나에 대한 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근데 BC랑 코사인 A를 알았을 때는 하나로 정리가 돼서 한 번에 풀리는 반면에 내가 예를 들어 A랑 C, 코사인 A를 알았어. 그럼 누가 미지수로 남냐면 B가 미지수로 남아요. B가 미지수로 남았을 때는 이게 답안이 꼭 하나만 나오는 경우는 하나만 나오라는 보장은 없어요. 왜? 그때부터 너는 B에 관한 2차식의 형태가 나오거든. 그럼 B에 관한 2차식은 미지수가 비록 하나밖에 없지만 2차식이니까 근이 2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각인 경우랑 둔각인 경우 예를 들면 이렇게 두 가지로 답안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럼 마지막에 여러분은 뭘 해야 돼? 얘가 둔각인지 예각인지를 문제에서 판단할 수 있게끔 준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둔각이라고 했으니까 너 아니고 얘가 되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답을 내는 그런 문제들이 이쪽에서는 종종 출제가 된다. 그래서 코사인 법칙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세 변을 안다든지 아니면 하나의 값과 두 변을 아는 경우에 적용을 시킬 수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사실 코사인 A라는 거는 이렇게도 변형이 가능했지. 2배의 BC분의 B제곱 C제곱 빼기 A제곱 이렇게 변형이 됐었는데 잘 봐봐. 얘는 ABC의 값을 정확히 알아도 상관은 없는데 사실은 뭐만 알아도 상관이 없냐면 ABC의 선분의 B만 알아도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선분 B B만 알아도 충분하죠. 그렇죠? 어차피 코사인이라는 건 선분 B에 대한 얘기였으니까 실질적인 값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 필요까지는 없더라. 요게 이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기본적인 얘기예요. 세 번째. 삼각형의 넓이가 있어요. 삼각형 넓이. 삼각형의 넓이 공식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이거죠. 2분의 1 AB 코사인 사인 A 사인 C 이렇게 되죠. 자, 일단 요건데 그러면 우리는 요 삼각형의 넓이 공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는 중학교 때 사실 배운 거예요. 그죠? 이건 중학교 때 배웠는데 요거를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조금 변형을 할 여지가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어떻게 변형이 가능하냐면 사인 공식을 이용해서 변형을 하면 사인 C를 예를 들면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사인 C는 저걸 활용을 하면 사인 C는 2R분의 C라고 쓸 수 있어요. 맞아요? 요거 자리 바꾸면 되잖아. 너랑 2R분의 C가 사인 C니까 요 자리에 2R분의 C가 들어가면 4R분의 ABC가 나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A랑 B를 sin A와 2R 너의 지름을 표현한 요소로 포함한 요소로 바꿀 수가 있어요. 즉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R 제곱 sin A B
C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두 가지는 굳이 암기를 해야 될까?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사인 공식은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 사인 공식을 기억하기만 한다면 여기에 있는 A랑 B 자리에 사인 공식 이용해서 사인 값 대입하고 사인 C 자리에 사인 공식 이용해서 2R분의 C 대입해서 이 정도 형태는 충분히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두 개 중에서 뭐가 더 많이 나오냐면 얘가 조금 더 많이 활용이 돼요. 세변의 길이를 알 때 내가 왜 저번에 반지름을 구하게끔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있어서 요거 위에 거 정도는 가볍게 암기를 해두시는 게 나쁘진 않다. 두 번째. 또 다른 변형이 있었죠?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변형한 바로 이 녀석 이름이 뭐라고? 헤론의 공식이었죠. 헤론의 공식의 특징이 있어. 헤론의 공식이라는 거는 분명히 이렇게 생겼어. 너가 루트 S S 빼기 A S 빼기 B S 빼기 C인데 자, 삼각함수 활용 단원에서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했냐면 주어진 이 상황에서 내가 적용시킴이 마땅한 그 공식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좀 어렵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식의 조건이 주어져 있냐에 따라서 나는 사인 공식을 쓰기도 하고 코사인 법칙을 쓰기도 하고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쓸 수도 있고 그 중에서도 이걸 쓸 수도 있고 헤론의 공식을 쓸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지. 그거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헤론의 공식 역시 내가 도대체 어느 경우에 헤론의 공식을 적용을 시키는 게 유리한지를 아셔야지만 아 이렇게 줬으니까 난 헤론 공식을 써야겠다라는 판단을 할 거 아니야. 그 부분을 기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헤론의 공식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굉장히 심플해요. 삼각형이 있는데 하나는 너가 7, 6, 5짜리야.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고 하나는 너가 7, 6, 루트 24야. 얘랑 정말 한 끗 차이거든. 왜? O는 루트 25니까. 아주 미묘한 차이입니다. 거의 차이가 안 나요. 너의 넓이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너의 넓이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문제에서. 이거의 넓이를 구하라고 한다면 나는 뭐를 쓰는 게 편해요? 헤론의 공식을 쓰는 게 편하겠죠. 이거를 구하라고 하면 헤론의 공식을 쓸까요? 과연? 왜 안 쓰죠? 너무 복잡해지죠? 어느 부분이 복잡해지는 건 사실은 여기서는 너의 소문자 S라는 녀석이 이거였죠. 분명히 얘였거든? 그러면 이 형태가 여기서는 되게 쉬워요. 너 더하면 18이고 2로 나누면 9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9라는 걸 여기다 쇽 대입한 다음에 ABC 자리에 5, 6, 7을 싹 대입하면 계산이 굉장히 수월한 반면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루트 24라는 존재 때문에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형태가 루트를 포함한 형태로 나오겠죠. 루트를 포함한 형태가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네 개를 다 곱하고 다시 또 루트를 씌우고 굉장히 복잡할 거라는 게 보여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의 질문은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는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야 나는? 수열발 내려서 땡. 물론 그렇게 풀 수는 있어요. 코사인 법칙을 써서 뭘 구해요? 어디에 각을 구해요? 누구랑 마주보는 그 관계 맞아? 루트 24와 마주보는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해서 코사인 값을 구하면 뭘 구할 수 있다고? 사인 공식, 사인 값을 구할 수 있죠. 코사인을 구해서 사인으로 바꿔서 사인을 이용해서 2분의 AB 사인 C에다 대입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주어진 조건이 한 끗 차이잖아. 한 끗 차이인데 풀이는 전혀 다르다고. 여기다 헤론의 공식 쓰면 좆된다고. 이거 헤론의 공식을 어떻게 풉니까 이거를. 근데 풀 수는 있겠죠. 모르겠어요. 뭐 계산 안 해봤어. 거기까지 애들이 안 간단 말이야. 루트 해갖고 아유 뭐가 선생님 이거 좆된데요 이렇게 하고 들고 온다고. 이건 어때? 얘는 헤론의 공식 쓰면 되게 편하죠. 헤론의 공식 쓰지 않고 그렇다면 얘도 이렇게 풀 수는 있을까? 이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 얘를 풀 수는 있겠어? 풀 수 있죠 당연히. 근데 훨씬 더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헤론의 공식이라는 건 딱 그 정도라고. 내가 세변의 길이를 알았을 때 걔가 그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심플할 때 쓰면 약간 지름길이 되는데 얘가 아무 때나 썼다가는 조지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니까 헤론의 공식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언제 쓸 수 있는가. 그 포인트는 바로 이 녀석이 간단할 때만. 요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간단할 때만 나는 헤론의 공식을 쓰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헤론의 공식을 모르셔도
상관은 없다. 됐죠? 이게 삼각형의 넓이에 되니 그 다음에 사각형의 넓이 있죠. 사각형의 넓이. 오늘 개념 설명 개 많습니다. 사각형의 넓이. 사각형의 넓이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구한다고 했어. 뭐랑 뭐가 있죠? 기억나시는 분? 그게 쪼개서 두 개를 쪼개서 하죠. 첫 번째 둘을 쪼갭니다. 그죠? 네, X월생. 그렇죠. 그러면 둘 중에서 어느 방식이 보통은 더 많이 사용될까요? 위에 거죠? 무조건 위에 거예요. 야, 이걸로 푸는 문제 본 적 있어? 거의 없어요. 잘 안 나와요. 응? 사각형. 이게 무조건 많이 나오고 얘는 출제 비중이 좀 적어요. 그 대신 그럼 우리는 오히려 사실은 판단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각형의 넓이를 여러분한테 물어봤어. 그럼 사각형의 넓이를 풀 때 쪼개서 풀어야지 라고 하고 바로 쪼개지 말고 이거 혹시 이거 아닌가? 잠깐 생각해 역시 아니네? 그리고 위에 걸로 푸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니네가 이렇게 푸는 문제를 이렇게 풀려다가 망한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푸는 문제를 이렇게 풀려다가 망한 경우라는 거는 없어요. 왜? 이렇게 풀려고 했는데 안 풀리면 무조건 쪼개게 돼 있거든. 맞아요? 근데 니네가 사각형을 처음부터 계속 쪼개서 풀려고 하고 있어. 근데 사실은 쪼개서 푸는 게 아니었어. 사실은 대각선의 곱과 그 사이각을 관찰하는 문제였단 말이야. 그럼 얘는 뒤늦게 아차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오히려 발상을 이쪽을 먼저 한번 확인을 하라는 거야. 그냥 이럴 가능성이 좀 적은데 혹시나 아닐까 해서 확인을 하고 맞으면 이렇게 풀고 아니면 이렇게 풀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그다음 두 가지 유형에 대한 설명을 마지막으로 하고 문제를 풀면 되는데 9시네? 시간 많네. 자, 이 두 가지 유형은 수능에는 혹은 모의고사에는 최근에는 거의 안 나온 그 유형이고 첫 번째가 뭐냐면 최단거리네. 최단거리. 두 번째는 삼각형의 유형 판단, 삼각형의 모양 결정. 모양 결정. 이 삼각형, 요 최단거리 유형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평면에서의 최단거리가 있고, 하나는 입체도형에서의 최단거리가 있어요. 각각을 풀어내는 방식이 다릅니다. 평면에서의 최단거리는 뭘 이용해서 풀죠? 틀렸고. 대칭이죠? 너네서는 선대칭을 활용합니다. 입체도형에서 전개도를 활용하죠. 선대칭을 이용하고 전개도를 이용을 하는데 방식 자체는 좀 달라요. 선대칭과 전개도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방식은 좀 다른데 너를 사용하는 이유는 동일합니다. 왜 사용하냐면 둘 다 모두 동일한 길이의 또 다른 선분을 이용하기 위함입니다. 이 논리를 잘 기억하시면 좋아요. 나는 도대체 평면도형에서의 최단거리를 구할 때 왜 선대칭을 시키는 건가? 나는 무엇을 목적으로 가지고 선대칭을 시키는가? 단순하게 평면도형이면 선대칭이지 입체도형이면 전개도지 기억을 하는 것도 좋은데 도대체 이걸 내가 왜 하고 있는 건지를 알면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사실은 나중에 혹시나 기하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으면 입체도형에서도 최단거리가 나옵니다. 입체, 그 공간에서의 최단거리가 나와요. 뭐 이런 식이야. 입체도형에 직선이 있어요. 두 점이 있어요. 두 점이 있는데 너부터 너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해달래. 입체도형. 뭐 이제 공간상에 있어요. 막 이런 것도 동일한 방식으로 풉니다. 이 논리가 완전히 동일해요.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선대칭을 이용하는 건 별게 아니지.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또 점이 있어요. 근데 내가 너 더하기 너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었어. 근데 너 더하기 너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의 점을 내가 맞은편으로 대칭을 시켰다 이거야.
대칭을 시키는 순간 이렇게 생긴 합동인 도형이 나와요. 합동인 직각삼각형이 나옵니다. 맞죠? 그러면 누구랑 누구랑 같냐면 얘랑 얘랑 같대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사실은 너 더하기 너를 구하라고 했는데 너 더하기 너는 어차피 너 더하기 너랑 똑같으니까 나는 너 더하기 너라는 선분의 길이는 분명히 이렇게 연결한 요 일직선보다는 크거나 같으니 너가 분명히 최소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풀어내는 거라고. 동일한 선분을 찾은 거예요. 내가 주어진 기존의 상황에서는 너 더하기 너를 판단하기가 되게 불편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점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얘는 길어지거든. 근데 얘는 좀 짧아져요. 그럼 길어진 게 이득인지 짧아진 게 이득인지를 잘 모르겠단 말이야. 하지만 여기서 누가 봐도 이 최단 거리는 연결한 두 점을 연결한 이 선분이 최단이 되니까 얘를 쓸 수밖에 없고, 입체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체도형은 예를 들어 자 이렇게 생긴 삼면체가 있어요. 각도는 몇 도로 할까? 145도로 할게요. 사각형 45도. A에서 출발을 했대요. A에서 출발을 해서 한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올라갔대요. 한 변의 길이가 4짜리래. 너가 3이고 너가 1이래요. 밑면은 정삼각형. 자,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올라갈 때 요 최단 거리를 한번 구해볼래? 문제에서 여기 물어보고 있대. 그럼 전개도를 펼칩니다. 전개도를 펼칠 때 주의할 거는 뭐냐면 내가 시작점과 끝점이 지금 같은 선분 위에 있죠. 그죠? 이 선분을 기준으로 잘라서 펼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시작점과 끝점이 같은 선분 위에 있거든. 그 선분에서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서 너를 이렇게 펼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뭐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이렇게 생긴 삼각형들이 붙어있는 게 나오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세 개가 붙어 있어요. 어디에 붙어 있냐면 요 위에 꼭지점에 붙어 있습니다. 그 꼭지점을 기준으로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45도, 직각, 45도. 이렇게 생겼겠죠.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너가 45도. 자, 그럼 봐봐. 이 밑에 A가 있었어. 이 위에 B가 있습니다. 너도 B가 있어요. 근데 너가 사실은 여기도 B고 여기도 A죠. 왜냐면 내가 요걸 자른 거니까. 이렇게 잘린 거예요, 지금. 잘린 게 얘랑 이제 펼친 거죠, 이렇게. 그럼 봐봐. 분명히 최단거리는 이거일 거야. 이게 최단거리일 수밖에 없어. 왜? 여기서의 너는 이렇게 온 거고, 여기서의 너도 이렇게 온 거고, 여기서의 너도 이렇게 온 거예요. 즉 우리의 입체도형에서의 너 더하기 너는 평면으로 펼쳤더니 너 더하기 너가 됐어. 맞아? 그럼 이 평면에서 너 더하기 너는 당연히 이렇게 일직선선을 연결한 이 A, B라는 선분의 길이보다는 더 커 나갔죠. 즉 최소값은 이만큼이 최소예요. 맞아요? 논리가 완전히 동일하죠. 그죠? 그래서 동일한 선분기를 찾고 싶었다. 얘랑 얘가 동일하고 얘랑 얘가 동일하고 얘랑 얘가 이렇게 동일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셋을 더하는 대신에 평면에서의 이렇게 셋을 더해서 최소값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요게 평면과 입체도형에서의 최단거리에 대한 얘기. 쉽죠? 그 다음에 삼각형의 모양 결정과 관련된 유형이 있는데 얘는 뭐 삼각형의 모양 그래 여기다 같이 씁시다. 자, 필기 요소가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80도입니다. 졸라 당연한 얘기예요. 삼각형이라는 거는 내각의 합이 180도가 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보통 너를 언제 쓰냐면 각이 복잡할 때 사용합니다. 각이 복잡할 때 사용한다 라 하면 예를 들어 이런 거. 문제에서 이런 걸 물어봐요. 이런 거 누가 봐도 복잡하죠. 그죠? 그럼 생각하지 않고 A 더하기 B 대신에 뭘 대입하시면 되냐면 파이 마이너스 C를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너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C가 나오죠. 그럼 너는 코사인 C죠. 아, 마지막에는 각변환까지 사용을 한다. 각변환 까먹으면 틀려야 된다. 그 다음에 설명해 줄게요. 나중에. 두 번째는 사인값. 사인 A, B, C는 다 뭘로 바꾸냐면 2R분의 A, 2R분의 B, 2R분의 C로 바꿔요. 세 번째 코사인 값. 코사인 A, B, C는 다 요걸로 바꿉니다.
코사인 공식 이용해서 이걸 바꿔요. 네 번째. 그럼 사인 제곱 A는? 얘는 뭘로 바꾸냐면 4R제곱분의 A제곱으로 바꾸죠. 근데 얘가 중요해요. 야, 그러면 코사인 제곱 A는? 위에서 사인 이렇게 풀죠. 요거 대신에 다시 여기 들어갑니다. 아, 이 부분이 특이하다고. 이 부분이 특이해서 얘가 중요한 거야. 봐봐. 야, 사인 A를 코사인 법칙 쓰는 거 이상해? 안 이상하죠. 코사인 A를 코사인 법칙 쓰는 거 이상해? 안 이상하죠. 사인 제곱을 사인 제곱한 거 이상해? 안 이상하죠. 근데 코사인 제곱은 갑자기 1 빼기 사인 제곱으로 바꾸는 건 좀 이상하죠. 얘만 이상해요. 얘만 변형이 다르다는 거야. 나머지는 지극히 당연해. R 제곱분의 A 제곱 맞아요? 요거. 저거 제곱. 그 응? 사인 제곱 A는 그냥 삼각함수 성분이에요. 그렇죠. 1 빼기 사인 제곱 A로 바꿔서 식 정리하면 사인 제곱 A로 다시 요걸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곱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야. 코사인 제곱이라고 해서 얘를 직접 제곱해서 푸는 경우는 잘 없다고. 저거 제곱하려고 하면 너무 복잡하죠. 한 3개 있고 뭐 그거 언제 제곱하고.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정도를 활용을 해서 풉니다. 됐죠?